자, 이 문제도 지난 시간에 같이 풀어봤고, 그쵸?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고, 잘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도량과 단위 봅시다. 자, 보면, 자, 기본 단위의 이 유도량이라는 것은 기본 단위에서, 그쵸? 유도된 단위를 말하며, 그 다음에 기본 단위를 곱하거나 나눠서 표시한다. 그렇죠? 뭐 힘, 우리가 말하는 힘, force라고 하죠. 요거는 F라고 따서 말하는데 SI 단위로 뉴턴으로 나타나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렇죠? 그렇죠? 에너지 1, 열은 에너지 1, 열. 그렇죠? 요거는 줄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죠? 뉴턴 곱하기 미터. 그렇죠? 1 뉴턴 곱하기 1미터는 1줄이다. 그렇죠? 됐죠? 그리고 압력. 자, 압력은 P, pressure라고 하죠. P. 앞글자 따고 그다음에 미터 제곱에 N이다. 그러니까 압력이라는 게 이 미터 제곱, 그러니까 이 단위를 보면 그냥 단위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위를 보면 압력이 어떻게 해서 계산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뉴턴 퍼 미터 제곱이잖아요. 뉴턴이라는 건 힘 단위잖아요. 힘 단위. 그렇죠? 미터 제곱은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요게 압력이에요. 알겠죠? 단위만 외우지 말고 이런 이 SI 단위에 대한 것을 이 유도량, 요 힘, 에너지, 압력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지를 고려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동력 파워는 W 나타내고 줄 퍼 세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와트라고 하죠? 와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속도는 velocity라고 해서 앞글자 따서 V라고 하죠? 다 알죠? 미터 퍼 세크. 이 미터 퍼 세크도 그냥 속도 미터 퍼 세크라고 하지 말고 자, 초당 1초당 그쵸?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서 여기 속도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게 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위만 무턱대고 이렇게 외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유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acceleration이라고 해서 a 또는 g라고 나타내잖아요. 그거를 미터 퍼 세크, 그죠? 미터 퍼 세크에 세크라고 해서 미터 퍼 세크 제곱 가속도죠. 그 다음 부피 요속은 volumetric flow rate인데 Q라고 해요. Q라고 해서 이 부피 요속이라는 게 뭐냐? 초당, 그쵸? 부피. 이 세제곱미터가 부피 단위잖아요. 그쵸? 초당 얼마만큼의 부피를 지나갔냐? 보통 튜브, 그쵸? 초당 얼마만큼의 유체가 흘려갔는지를 그걸로 계산할 때 부피 유속을 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질량 유속, mass flow rate은 자, m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 per sec,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얼만큼의 질량이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넓이는 다 알고 있죠? area라고 해서 a라고 보통 나타내고 SI 단위로는 미터 제곱, 그죠? 부피는 volume이라고 해서 V로 나타나고 세제곱미터, 그렇죠? 부피 유속과 그렇죠? 연관되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밀도는 이렇게 low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low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렇죠? 이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여기 부피잖아요, 그렇죠? 여기 질량이고,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비용적, 그쵸? specific volume이라고 해서, 그쵸? rho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쵸? 즉, 음? 어, 즉, 밀도를, 자, 이렇게 1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세제곱 퍼 킬로그램. 그죠? 자, 점도는 viscosity라고 해서 뮤라고 나타납니다. 뮤라고 나타내서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라고 해서 그죠? 초당 단위 길이당 이동하는 질량. 그죠? 요게 점도. 그다음에 동점성 계수. 뭐 요거는 모르겠는데. 그죠? 이건 지나가고. 엔트로피는 엔트로피 S. 그죠? 무질서도죠? 그다음에 열용량 heat capacity는 C. 그다음에 열 전도도 heat conductivity는 K. 전열 개수 heat transfer coefficient는 U.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거 보면 뭐 열 및 물질 전달 과목에서 꼭 필요한 단위 개념이에요. 알겠죠? 열 및 물질 전달도 같이 공부하면 좋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부피. 자, 뭐 지금까지 이거 하는 거를 아는 사람도 있고 약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은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더 자세히, 더 깊게 더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이번 환경공학 시간에 이런 기초적인 개념도 한번 더 언급하고, 그러니까 꼭 이번 공학의 기초를 꼭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부피는 영어로 볼륨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전적 정의는 봅시다. 어떤 물체에 의하여 점유되는 공간의 양이다. 점유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간을. 말만 멋있죠? 그 다음에 SI 단위로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리터로도 함께 사용한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렇게 요렇게 단위 환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1 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랑 같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10의 6승 아니다. 1 세제곱 센티미터는 1ml와 같다고도 알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외우면 있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ml가 1cc와도 같다. 요거 세 개만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외우고 있으면 자 자동적으로 단위 계산이 확확 되겠죠? 그쵸? 응? 이렇게 단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죠? 자,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의 상태에 따라 크게 변한다. 근데 왜 온도와 압력 상태가 크게 변해요? 그래서 보통 기체의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거나 그럴 때 꼭 온도와 압력이 주어지죠. 그렇죠? 기체는 왜 온도와 압력의 상태에 따라 크게 변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 고체, 액체, 기체. 그렇죠? 이거 알고 있죠? 왜 고체는 분자나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그렇죠? 이렇게 고체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그렇죠? 액체는 고체 상태보다 분자와 분자 사이가 조금 멀어져서
그만큼 그쵸? 이만큼의 여유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거고 기체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기체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 분자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활발하게 운동하면 얘들 이렇게 더 부딪히고 하면 그만큼 부피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압력이 커져버리면, 그죠? 어떤 공간 안에 분자수, 같은 분자수가 있는데, 압력이 커져버리면 부피가 더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체의 어떤 성질을 계산을 할 때 꼭 온도와 압력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뒤에 나왔네요. 따라서 기체의 부피를 표시할 때는 표준 상태, 그렇죠? 영어로는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하죠. 대부분 그냥 SS라고 해요. 그래서 0도시 1atm, 1기압이죠. 요거를 normal 혹은 표준 상태에서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피 앞에 n이나 s를 첨가한다. 그러니까 1m 세제곱 그러니까 뭐 이런 부피를 계산할 때 앞에다가 n 그렇죠? 그다음에 s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표준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이렇게 나왔다고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표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세제곱미터를 그 다음에 1톤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는 폐수의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를 요거를 또 단위를 환산하면 1톤 per 세제곱미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사도시의 순수한 물일 때만 성립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힘이에요, 힘. force라고 하죠, force. 힘. 자, 힘의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 자,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작용으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뭐 어떤 이 지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쵸? 여기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 나무 조각? 나무 직육면체라고 하면 요거를 이렇게 어떤 힘으로 밀면, 그쵸?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쵸? 그죠? 그래서 이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작용으로 정의한다. 그죠? 그래서 이 힘 F는 질량 M, 가속도 A의 곱으로 나타낸다. F는 MA. 이거 다 알죠? F는 MA. 그죠? 그래서 SI 단위에서 질량 1kg의 물체, 그 다음에 1m per sec 제곱만큼의 가속도. 요게 질량이고, 요게 가속도죠? 요거를 1N이라고 한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 1N은 1kg의 물체를 1m per sec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일 때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다. 1N.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CGS라고 예전에 말했죠? C는 centimeter, 그 다음에 G는 gram, 그리고 S는 second라고 했죠? 그래서 CGS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CGS 단위에서는 질량 1g의 물체를, 그렇죠? 1cm per sec 제곱만큼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을 1다인이라고 한다. 다인. 이거 공학에서 많이 또 나와요. 다인. 이것도 알고 있을 때.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뭐 여기는 뭐 쉬운 거라. 근데 쉽지만은 깊게 들어가면 당연히 어렵죠. 그죠?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게예요, 무게. 자, 앞전에서 무게는 뭐라고 했어요? 무게. 그죠? 어떤 물체의 질량에다가 거기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게 무게라고 했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자, 무게. 자, 사전적 정의를 봅시다. 무게란 자, 중량이라고 한다. 중량이라고도 하도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물체의 질량과 그리고 중력 가속도의 곱과 같다. F는 mg. 그러니까 무게가 이거잖아요. 어떤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이 지구에서 그렇죠?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우리가 계속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둥둥둥 떠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m이라는 질량이 자, 중력을 작용하는데 m 중력 가속도 g만큼의 힘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 무게라고 하는 겁니다. 무게.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표준 중력 가속도를 G0라고 하는데 여기에 9.8m/s 제곱이에요. 자, 요거는 표준 중력 가속도 요건 외워야 돼요. 이거는 기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9.8m/s 제곱이고 이것은 9.8m/s 제곱 즉 표준 중력 가속도에다가 그렇죠? 질량 1kg의 물체에 작용할 때 무게를 1kg 혹은 1kg 옆에다 F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즉, 이 중력 가속도는 지구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왜요? 왜? 어? 당연하잖아요. 여기 산이 있으면 여기서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랑 여기서 작용하는 위치 에너지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물체의 무게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며 위도 45의 해수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표준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뭐 이거를 뭐 다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kg F는 9.8km/s 제곱에서 9.8 뉴턴으로 표시하고 1kg F를 180g/s 제곱에서 다인하고 한다. 뭐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거를 환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으세요? 자, 어렵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자, 부피 유속. 자, 부피 유속. 부피 유속이 뭐냐? 자, volumetric flow rate이라고 해서 그쵸? 단위 시간당 단면을 통과하는 유체 부피. 자, 이렇게 튜브가 이렇게 관이 있으면 그쵸? 이제 유체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시간당 그쵸? 유체의 부피. 그쵸? 요 단면. 그쵸? 그러니까 이 단면이 자, 미분을 하면 돼. 미분. 미분을 하면 그쵸? 이 단면이 되잖아요. 단면. 그쵸? 얇은 단면. 요거를 통과하는 유체의 부피. 그쵸? 자, 기호는 Q. 부피 유속은 Q라고 표시를 하고 SI 단위로는 자, 세제곱미터 per sec 맞죠? 그쵸? 부피니까, 부피 유속이니까. 그리고 부피 유속을 특히 유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하루 동안에 얼만큼의 부피가 관을 통해서 빠져나갔는지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Q는 그죠? 그쵸? 자, 유량은 V 유속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단면적. 그쵸?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맞죠? 자, 부피 유속이 그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러면 이 Q는 이런 그 유속에, 그쵸? 유속에다가 유수의 관에 지나간 단면적을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어? 이거랑 같잖아요. 왜? 유속은 미터, 단위 시간당 간 거리잖아요. 곱하기 여기다가 유수의 단면적, 이 단면적을 곱해주면, 그쵸? 여기 제곱미터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가면 세제곱미터 퍼 세컨드, 이거. 잠깐만요.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외우 Q는 또 V 곱하기 A 이렇게 하지 말고 유량이라는 단위는 초당 부피가 어떤 유체 관을 통과하는 부피지? 근데 요게 유속 유속과 그 유수 단면적을 곱한 것 같아. 왜 같냐? 요거 이렇게 이런 단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 유속은 이렇게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단면적을 곱하면 이렇게 단위가 같아지네? 하면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부적대고 Q는 V 곱하기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외우면 나중에 기억도 안 남을 뿐더러 그죠? 응용력도 안 생겨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질량 유속입니다. 자, 유속. 질량 유속은 mass flow rate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정의를 보면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유체의 질량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질량. 그죠? 질량 유속. 그죠? 그래서 단위 시간 통과하는 유체의 질량인데 기호로는 질량이 m이잖아요. mass. 그쵸? 거기 위에다가 점을 찍어줘요. 점. 이게 질량 유속이죠. 그래서 SI 단위로는 아까 말했지만은 킬로그램 퍼 세크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질량 유속은 그 유체의 밀도를 곱하여 얻을 수 있다. 봐봐요. 이것도 자, 질량 유속은 밀도에다가 부피 유속을 곱한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 요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 외워도 되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질량 유속은 킬로그램 퍼 세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 단위를 갖게 해주면 돼요. 이 밀도라는 게 뭐예요? 밀도. 부피분의 그렇죠?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Q라는 게 뭐예요? 부피 유속이잖아요. 부피 유속. 그게 미터의 세제곱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로 밀도고 요게 부피 유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질량 유속과 같아요. 그렇죠? 단위가. 그렇죠? 그래서 요건 요거 같은 거예요. 그렇죠? 또 요 Q는 아까 전에 Q는 유속에다가 그렇죠? 그 유수의 단면적을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터 퍼 세크고 요거는 미터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Q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외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시험을 보고 뭘 계산하기 위해서 질량 유속은 로 곱하기 Q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런 외운 것 이런 식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위가 같아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걸 알아야 나중에 문제도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이 식을 한다고 푸는 게 아니라 알겠죠, 우리 학생들? 자, 요 식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좀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만 이제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